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이런 테슬라 차량들의 문제점, 구독자님께서 많이 댓글로 특히 한국에서 차량의 문제점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영상을 보고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테슬라 오너이고 심지어 이제 2대죠. 그 차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테슬라 주식은 거의 1500불을 돌파했죠. 그래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약간의 숨고르기만 하고 계속 지칠 줄 모르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덕에 머스크는 이제 워렌 버핏보다도 부자랍니다. 이 테슬라 주식의 힘으로 인해서요. 현재 전체 테슬라 시가총액의 5분의 1 정도죠. 20.8%를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60 빌리언 조금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거의 70조겠네요. 70조 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버핏 할아버지를 넘을만 하네요. 그 정도로 머스크가 테슬라로 인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된 뒷배경 중 하나로 테슬라가 이제 조그만 해치백을 또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현재 ID3가 곧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런 소형 해치백 스타일의 차들을 좀 선호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테슬라도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다 테슬라는 이렇게 다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테슬라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비전과 꿈이 결합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익을 추구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안타까운 그런 테슬라 차량들의 문제점과 연관이 좀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모델 Y도 제가 처음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물론 테스트 드라이브 상황과 거기 있던 재고 차량들을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의자가 이렇게 덮개가 벗겨지는 벨트도 그냥 나와 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핸들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델 3 핸들인데 영국에서 이제 보고된 건데 이렇게 핸들이 빠지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거랑 전혀 관련 없이 이제 주식은 또 미친 듯이 가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테슬라 서비스가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오늘 이제 딜리버리가 그러니까 스케줄을 제가 결정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리퍼럴 코드를 좀 애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세일즈 퍼슨한테. 왜 그랬냐면 제가 예약을 할 때는 모델 Y가 리퍼럴 코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받습니다. 지금은 리퍼럴 코드를 전 모델이 리퍼럴 코드를 받는데 제 것 좀 추가해달라고 하니까 미리 예약한 사람들한테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안타까운 그 얼마나 한다고 좀 그래도 써주지 조금 아쉽죠. 이런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모바일 서비스는 좋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선 테슬라의 서비스나 마감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는 평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 진짜 그 한국에서 보여준 그런 서스펜션의 볼트가 나가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볼트가 체결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루스돼 있거나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바퀴 빠지는 문제를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바퀴 빠지는 문제는 꽤 화제가 돼서 NHTSA가 실제로 한번 보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선 크게 이슈화되고 있진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테슬라 편을 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그런 차를 받았으면 너무 화가 났을 테고 변호사 사서 당장 고소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정도이고요. 당연히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응원하고 두둔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이 미국 상황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그런 현실이 주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문제 많습니다. 찾아보면 이거 한국에선 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모델 S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제 모델에서 터치 패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HTSA가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워런티를 완전히 후려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는 주는데 원래 이제 파트를 이렇게 교환하면 그
파트의 워런티가 4년 5만 마일인데 요 MCU 터치 유닛에 대해서는 이거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2년 2만 5천 마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그렇게 굉장히 기민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NHTSA의 눈치도 보면서 참 소비자로서 이런 건 안타깝죠. 워런티를 그냥 후려쳤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서 비판받아 마땅한데 왜 주식은 저렇게 올라가냐는 거죠. 아무 상관없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지만 볼트가 빠져도 서스펜션에서도 또 볼트가 빠지거나 그래서 이제 소음이 난다든지 혹은 정말 그렇게 한국에서 보여주는 엄청난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동차 업계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 내연기관들이 맞은 이 리콜을 보여드렸죠. 2016년에는 이 검은색이면은 이 건당 평균이 10만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수가 1000건이 넘죠. 그럼 거의 1억 대가 이제 리콜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야 지금 테슬라 보여주는 건 거의 새 차인데 그 서스펜션 볼트가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테슬라가 당연히 이거는 응당 소비자에게 좀 더 적절한 대우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서비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게 큰 이슈화 되지 않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소재거리가 없으면은 리콜만 떠들어도 할 얘기가 참 많다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마즈다입니다.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2020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리콜은 꼭 새 모델이 아니어도 올드 모델도 때리긴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테슬라의 새 차니까요. 2020년 새 차인데 예, 이 볼트가 잘못 조져서 이제 브레이크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을 먹었습니다. 요런 마즈다의 SUV인데 약 한 24,000대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서 지금 리콜을 받아서 당연히 가셔서 무상으로 고쳐야 됩니다. 마즈다만이냐? 아니죠. 지금 연평균 거의 1억 대 가까운 리콜을 맞는데 거의 모든 브랜드가 피해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잘 만든다는 토요타 역시도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얘기. 2020년. 엔진을 교체하셔야 된답니다. 핵심 모델들입니다. 어떤 모델이냐면은 캠리 하이브리드, 아발론, 렉서스까지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그 마감의 끝판왕을 자랑한다고 한때는 그렇게 소문이 났었죠. 렉서스까지. 그리고 현재 주력 모델이란 라브4까지 44,000대가 엔진 리콜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블럭이 이거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리킹되고 엔진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토요타는 이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합니다. 44,000대가 리콜 대상인 건 맞으나 실제 정말 엔진 교체가 필요한 것은 250대랍니다. 여튼 지금 신형 모델에 대해서 새로 만든 그 차들 생산된 44,000대 분 중에서 250대는 엔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엔진을 갈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이제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세상에 엔진에 이제 리킹이 생겨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차라는 게. 그리고 수많은 부품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만 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리콜이 이런 내연기관 차들을 망하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평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정말 안전에 기해서 모든 차가 정말 퍼펙트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덜하고 많이 하고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 레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고쳐주거나 적당히 소비자들을 대응해가면서 이거를 그냥 뭉개고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거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토요타가 그렇게 잘 알려졌는데 지금 엔진 리콜이 걸려 있다라는 게 저로서는 참 이게 놀랄 만한 사실이었고요. 그냥 이번 한 주 동안 리콜이 도대체 얼마나 터졌나 보면요. 대략 57만 대 정도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번 주에 리콜 맞으신 분들이 볼보랑 토요타이기 때문에 저 엔진 리콜 말고 다른 리콜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 밑에 또 BMW도 나와있죠. 그러니까 대량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지난 한 주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먹은 리콜이 브랜드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먹은 게 60만 대 가까이 되죠.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것이 항상 결함이 있고 브랜드마다 그거에 대응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번 참 한국에서의 그런
테슬라 대응은 아쉽지만 이렇게 쓱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은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이슈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이 역시 벤츠도 2020년 모델입니다. 이게 옛날 모델 지금 토요타가 지금 걸려있는 거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걸려있거든요. 2016년인가 그럴 텐데 2020년 모델만 해도 지금 벤츠도 4기통 엔진에 이제 오일 리크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리콜 대상이고요. 포드 역시 지금 토크 컨버터 특히 F250, F350 이런 슈퍼듀리 이제 픽업 트럭이죠. 여기에 지금 미션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리콜이 걸려 있습니다. 2020년 모델입니다. 오토파일럿 역시 문제가 많으나 NHTSA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옛날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미 NHTSA가 파이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오토파일럿으로 했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크래시 레이스, 그러니까 교통사고 레이스를 떨어뜨려 준다는 최종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날 때마다 이건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블로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런 안전 문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계속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면 NHTSA가 밝히기로는 자동차는 47만 9천 마일당 사고가 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를 50만 마일이라고 가까이 치면은 거의 80만 킬로당 사고가 한 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고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참 애매한데요. 근데 일단 오토파일럿을 키게 되면은 거의 4.68 밀리언 마일마다 한 번의 사고가 터졌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키지 않으면 1.42 밀리언 마일마다 사고가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안전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저도 그런 문제가 터졌고 오토파일럿으로 인해서 제가 사고가 났다면 아마 저 역시도 제 부주의보다는 아마 당연히 차에 탓을 하려고 일단은 결함을 먼저 찾으려고 할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적거나 많거나 심각한 문제들을 늘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물건인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대응을, 그런 애프터 서비스 대응을 잘해 주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테슬라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게 주식이 이걸로 인해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이슈화될 시점이면 아직 저 역시도 테슬라의 빌드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되는 이유도 한 가지는 아마 이런 기존 내연기관 차들만큼 차를 팔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100만 대를 매년 파는 양이 돌파한다면은 역시 내연기관 회사들과 비슷한 문제를 결국 안게 될 거고, 소송도 지금도 소송이 걸리지만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렇게 보수적인가를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알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독일 공장에서 새로 생길 독일 공장을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뭐 엄청난 페인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동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테슬라는 인간이 만드는 물건은 항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동화를 더 열심히 하려는데 노력을 쏟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